12살 남자아이였고 분노 조절을 못한다는 이유로 치료를 위해서 내원한 아이입니다. 학교에서 먼저 권유를 받았대요. 워낙 이제 학교에서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이제 얘기를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하셨고 치료를 받아보라고 이제 권유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봤대요. 검사를 받고 나니까 ADHD 진단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그 한 가지 좀 특이했던 부분이 발달 정도가 2살 정도 좀 느리다, 좀 뒤처진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이제 치료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양약을 먹이시기가 조금 걱정된다고 이제 양약 치료를 하진 않으셨고, 이제 찾아보다가 저희 한의원으로 내원하시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도 이제 ADHD의 어떤 증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ADHD라고 생각을 하면 집중 못하는 거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죠. 그 다음에 과잉 행동하는 거, 이제 이 두 가지를 생각을 제일 많이 하게 되는데, 둘 다 뭐예요? 내 자신을, 감정을 컨트롤하거나 제어, 통제를 못하는 경우이죠. 그래서 ADHD라는 게 내 몸을 조절하는 것, 자기 조절 능력, 내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 이런 조절하고 통제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모님께서 왜 양약 치료를 걱정하셨을까? 그럼 이제 양약은 어떤 작용을 하고 혹은 또 어떤 이제 뭐 걱정거리가 있길래 이제 그러냐, 먼저 좀 알아보게 되면, 보통 ADHD의 원인을 두뇌에서 찾을 때는 이제 도파민이 부족한 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습니다. 특히 이제 전두엽 부위에 도파민이 부족할 때 ADHD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죠. 그러면 양약을 먹게 되면 진짜 놀라울 정도로 도파민 부족한 게 쑥 올라와요. 도파민 수치를 증가시켜주는 방향으로 보통은 약의 기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ADHD 양약을 먹게 되면은 도파민이 높아지니까 자기 조절 능력, 자기 통제 능력 높아지게 되죠. 그러면 앉아서 이제 집중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고, 내가 행동도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과잉 행동이나 흥분하지 않는 모습들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양약의 가장 큰 작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양약을 그럼 먹다가 안 먹으면 어떻게 되냐? 자, 내가 원래 갖고 있던 도파민 수치가 요 정도인데 양약을 먹음으로 인해서 이만큼 도파민 수치를 채워줬어요. 이만큼의 간격. 그러니까 나는 원래 이만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인데 약의 힘으로 이만큼 통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약을 안 먹으면 이만큼이 다시 내려가게 됩니다. 이 간극만큼의 약을 끊었을 때 공허함이나 우울감이나 무력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약을 먹으면서 이만큼 해냈던 아이인데, 내가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아이인데 약을 안 먹으니까 이만큼밖에 못해. 바닥을 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간극만큼 내 효능감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울감이나 무력감이나 공허감이 몰려오게 되고 아이들이 실제로 우울감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게 됩니다. 그럼 양약 먹는 게 나쁜 거냐? 아니, 그렇진 않아요. 양약 필요하면 먹어야 됩니다. 왜냐? 아니, 일상생활에서 아이가 예를 들면 집중을 너무 못하거나 아니면 너무 행동이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한다면 일상생활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치료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약을 먹고 이만큼의 내 통제력을 높이는 게 필요할 수 있어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와 동시에 무엇을 해야 되냐? 이만큼 지금 비어 있잖아요. 이 비어 있는 걸 어떻게 채워줄 수 있느냐가 이제 근본적인 치료인 거예요. 왜냐? 지금 양약을 먹으면서 도파민을 이만큼 높여줬는데 안 먹으면 떨어지거든요. 그럼 이만큼을 어떻게 채우냐? 이거는 다른 근본적인 치료를 찾아야 되고, 보통 그 치료를 위해서 이제 한의원을 찾게 되시는 거죠. 자, 그러면 한의학적인 원인은 어느 부분에서 이제 그 ADHD 원인을 보고 어떻게 치료하냐? 우리는 방금 이제 두뇌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했고, 또 한 가지 측면에서 얘기하면 열적인 측면을 생각해야 돼요. 열이라는 어떤 체질적인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 돼요. 자, 일단 아이들 위주로 얘기를 해보면, 아이들은 성장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열이 많아요. 성인들보다 기초 체온도 높죠. 성장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체질적으로 또 열이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성장기의 열과 이 체질적인 열이 만나게 된다? 그러면 그 열이 아주 그냥 엄청난 시너지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이 많으면 어떻게 되죠? 가만히 못 있어요. 열이 나면은 막 부산스러워져요. 이 열을 해소해야 되거든요. 더우면 우리가 막
부채질도 하고 막 여기저기 막 아우 더워 아우 더워 막 이렇게 소리도 내고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 열을 해소해내기 위해서. 그러면 당연히 열이 많은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집중력이 떨어지겠죠. 과잉 행동을 할 수밖에 없죠. 그 감정도 극에 달아 있어요. 우리가 더울 때 막 덥고 짜증날 때 누가 툭 건들면 막 화가 빵 폭발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면 ADHD 아이라는 거는, 그 아이들이라는 거는 감정적으로 이미 막 흥분돼 있고 막 열이 많아서 화가 가득 차 있는 이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조금만 건드려도 빵빵 터지는 거예요. 금방금방. 당연히 자기 조절 능력, 자기 통제 능력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정리해보자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두뇌적인 측면에서 방금 얘기했습니다. 도파민이 부족한 거. 이 부분은 이제 두뇌 발달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부분인 거죠. 두 번째는 체질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했죠. 열이 많은 거. 그러면 이 열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증상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요. 이게 심장에 있냐, 간에 있냐, 신장에 있냐, 위에 있냐, 조금씩은 다른 행동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그 12살 분노 조절 못하는 아이 케이스로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아이를 진맥을 해보자. 진맥을 해봤을 때는 어떻게 나왔었냐? 이 아이 역시나 열이 많아요. 근데 특히나 간에 열이 많은 아이로 진단을 하게 됐습니다. 간에 열이 많다는 거는 우리가 화를 되게 많이 나고 짜증을 많이 내고 쉽게 흥분하고, 이게 간에 열이 많은 사람들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치료의 방향이 잡히죠. 어떻게 잡혀요? 일단은 두뇌 발달을 촉진시켜서 내가 스스로 도파민을 충분히 증가시킬 수 있는 뭐 어떤 두뇌 상태로 만드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런 체질적인 열적인 부분을 어떻게 잘 해소시켜 줄 수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치료를 병행하게 된다면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게 되겠죠. 이제 한방향 치료를 했을 때 아이들이 짜증을 덜 내는 모습, 뭔가 감정적으로 조금 여유가 생긴 모습, 자기 통제력이 생기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 바로 정서적인 훈련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어떤 이제 내가 막 방금 이 아이 같은 경우도 분노 조절을 잘 못하는데 막 짜증이 올라오고 화가 막 몰려오잖아요. 그럼 이 감정을 내가 어떤 식으로 잘 내가 이 감정을 마주해서 이걸 해소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한약을 먹고 치료를 해서 내가 막 짜증나는 게 조금 한 텀 쉴 수는 있는데, 그 감정을 어떻게 내가 해소시키고 내가 그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는 훈련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완전히 뭔가 좋아졌다라고 100% 얘기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물론 이제 훈련의 부분은 이제 부모님들한테 제가 이제 요청을 드리고, 물론 방법도 어떤 식으로 하라고 이제 방법도 알려드리고, 훈련을 꼭 같이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는 어떻게 됐냐? 3개월 이제 한약을 먹으면서 치료를 했고,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부모님이 하셨던 말씀은 이제 그런 겁니다. 아이가 이제 화를 내기 전에 한 텀 쉬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 처음에 뭔가 이렇게 애가 흥분한 상황이 생기거나 화낼 상황이 생기면 참지 않고 바로 빵 터졌던 애인데, 이제 빵 터지지 않고 뭔가 한 텀 쉬면서 그 상황을 좀 수긍하려고 하는 것 같고, 뭔가 이 쉼표가 생겼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쉼표가 생긴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뭔가 여유가 없으면, 감정적인 여유가 없다라고 한다면 뭔가 자극이 들어왔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게 돼. 근데 뭔가 이 여유가 생겼을 때는 뭔가 누가 툭 건드렸을 때 한 텀 쉬면서 이게 어떤 상황인지 내가 판단을 하게 되고, 그 판단에 근거해서 행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이 여유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치면 뭐 상황이고 뭐고 바로 화가 빵 터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분노 조절 장애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쉼표가 생겼다, 이런 얘기를 이제 부모님이 해주셨고, 뭔가 그 상황을 스스로 수긍하고 내가 이제 상황을 스스로 좀 조절해 보려는 어떤 그런 통제력 있는 모습들이 조금씩 보인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도 생활하는 데 있어서 큰 무리는 없었고, 물론 100%다 아직 완전히 막 갑자기 모범생이 된 건 아니겠죠. 막 100% 해결이 된 건 아니죠. 아직도 자기가 뭐 취약한 과목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흥분하거나 이런 좀 통제하는 모습이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그냥 일상 학교 생활에 있어서는 통제력이 훨씬 좋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거는 치료 이제 여기까지 하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정서적인 훈련을 통해서 마무리하면 되겠다. 부모님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치료를 마무리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